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죠.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집중력을 높여 능률을 오르게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자원을 바닥나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무리한 일을 한 후 입안이 헐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구내염은 인구의 약 20%에서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염증이 입안 전체로 번질 경우 베체트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베체트병입니다. 최근 모 보험회사에서 주요 국가 23개국을 대상으로 웰빙 지수를 확인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1.7점으로 조사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61.2점과 비교하면 무려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처럼 한국인의 웰빙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스트레스로 전체 응답자 중 97%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받는 외부의 어려운 자극에 대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반응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취미나 성취에서 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의 악화 원인 중에는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건강상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죠. 그 때문에 스트레스는 종류를 막론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쯤은 시험이나 업무 등에서 적당한 긴장감과 위기감이 되려 생산성을 높인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정말 해롭기만 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적당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적당한 긴장감과 집중력,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적, 심리적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란 이를 벗어나 자신만의 취미에서 성취를 얻으려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신체에 특별한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지만 검사상으론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신경성이라고 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지치고 신경 안 쓰면 될 걸 괜히 신경을 써서 그런다고 구박받거나 심지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 행동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과도한 긴장, 두통, 근육통, 피로, 불면증, 안절부절 못함, 소화장애 및 식욕부진,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등의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만병의 원인으로 불리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암 등 수많은 질환을 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과 환자의 70%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스트레스는 정신, 감정 질환은 물론 심장병 발병 확률을 최대 7배 높이고 뇌 척수염 노출 시 돌연 사망률을 70%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불안 및 불면, 피로,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및 폭식, 기억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 방해를 받고 별일이 아닌데 쉽게 짜증나고 기분 조절이 좀 어려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긴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가 병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경보 반응 단계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저항을 나타내는 시기인데요. 처음에는 체온 및 혈압 저하, 저혈당, 혈액 농축 등의 쇼크가 나타나고 다음에는 이것들에 대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2단계는 저항 반응 단계로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모든 신체 기능들이 방어 상태로 변화합니다.
3단계는 탈진 반응 단계로 신체 내분비 방어 기능이 무너지면서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신체의 여러 증상과 질병으로 발전하는데요. 이 같은 스트레스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도는 개인의 적응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치료는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모든 사람은 개인의 치유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로 마음먹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그 마음먹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를 찾는 것도 훌륭한 마음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 정도가 심하거나 여건상 개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에 앞서 바람직한 것은 우울장애, 수면장애, 갑상선 저하증 등 다른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피드백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긴장도, 피부전도, 심장박동 등 스스로 알기 어려운 생리적인 신호를 특수기계를 사용해서 인지하도록 하고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치료 전에 심박관리도 검사를 하고 스트레스 반응 평가를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의 상호작용을 측정합니다. 스트레스 자극 시에 어떤 수치의 불안정감이 생기는지 파악해서 환자 수준에 맞는 이완 치료를 진행합니다. 스트레스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우울감과 피곤함을 해소하고자 자극적인 고열량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름진 고열량 식품이 당장 기분을 풀어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만 등 다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상생활 리듬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음, 과식 등을 피하고 수면도 되도록이면 일정한 시간에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긴장을 풀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도 일에 방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더 강한가요? 예,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9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좀 더 높은데요. 여자가 10%, 남자가 4%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생길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엔 유병률은 8% 정도라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자체에 노출될 위험은 현재까지는 남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으면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상황, 즉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오히려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예를 들면 준비가 잘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집중해서 문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부정적인 상황이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 파악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강박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안정감 저하, 집중력 저하 등 다른 일반적인 불안장애 증상과 함께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과도한 걱정이 동반되는데요.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가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함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안녕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적 안녕의 몇 가지 예시를 보면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의 충족, 그리고 지적으로 정서적 잠재력의 자기실현 및 능력의 현실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생산적인 직업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구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를 자기 자신과 많이 다르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유연하게 인지하고 조금 힘들면 전문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에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